코로나 때 초기에 재택근무하시는 미국의 어머니가 올리신 거예요. 나는 이 남자애들 셋을 보고 우와. 저는 참고로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1+1은 2가 아닙니다. 1+1은 4입니다. 4. 이 아주머니는 뭐겠어? 3 제곱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그 어머니가 이게 되겠어요? 공부가 와서 지어 떠들 텐데 오죽하면 묶어놨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연령별로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거 철저히 뇌발달 기반입니다. 영유아기 4돌까지는 이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기들은 자극이 안 들어가서 뇌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능이 떨어져요. 너무 무서운 시기예요. 그래서 말이 늦어요. 그 다음에 정서 조절이 안 돼서 짜증이 심해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늦고 성질을 잘 내요. 두 번째, 초등학생 1, 2학년들 특히 학교를 안 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대면수 못하고 얘네들요, 이게 문제예요, 요새. 그러니까 저의 학술적인 걸로 바꾸면 셀프 레귤레이션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일어나다 그냥 학교 가야 되고 숙제 안 해가면 한 대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에 규칙이란 게 있구나. 나는 바꿔야지. 그러는 동안 여러분 어디가 좋아지냐면 애기들 이 전두엽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면요, 한 3학년쯤 접어들면 애들이 상당히 규칙에 자기를 밀어넣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도 그거 훈련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매일 출퇴근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프리랜서나 해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능력이 언제 생기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생겨요. 근데 얘들이 이거 완전히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대구시 교육청에 강은희 교육감은 제가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또 만든 그 중에서 뽐이라 그래서 챗봇이 있는데 얘한테 하루에 3개 정도의 규칙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챗봇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엄청 도움이 돼요, 애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는 못한 애들은 제때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해놓고 뽐이한테 완료! 그러면은 얘가 학교를 제대로 갔구나. 또 숙제를 3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숙제 3시에 했는지 체크하고, 이런 엄마가 하면 화를 내니까 챗봇하고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만들 정도니까 이게 지금 문제고요. 혹시 큰아이 가진 부모님들 얘가 셀프 레귤레이션을 못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밀림은 어느 데서까지 얘가 약속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ADHD도 아닌 애가 ADHD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럼 ADHD가 무서운 병 아니에요? 엄마들 요새 금쪽인가 그게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ADHD는 원래 이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다른 애보다 천천히 자라거나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약은 대부분 억제 기능을 심한 애들은 눌러주는 거고, 좀 적당히 약한 애들은 꼭 이 약 안 가더라도 규칙적인 생활로 전두엽의 기능을 보강시키면 잘 자라요. 그래서 그게 큰 병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ADHD는 생각보다 잘 조절하면은, 제 환자들 중에서는 정말 약 먹으면서 전결단 애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ADHD 그러면 계속 곡소리를 내시는데 어머님들은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에서 제가 볼 전 국민적 약한 ADHD 성향을 다 가져요. 1, 2학년들이 큰일 났어요, 진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가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사례 회의를 하고 왔는데, 원래 사춘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우울증의 어른과 비슷한 뇌를 가져요. 기분의 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단절이 됐잖아요. 우울증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남자아이들 우울증 빠지면 어떻게 한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뇌가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채팅하고 이러다가 서로 따돌리고 난리 떨어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나타나요. 요새 너무 많아 이런 애들이. 그냥 오늘도 입원시켜갖고 이거 진료하다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코로나를 세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좀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결국은 오늘 열심히 보신 분들이 이걸 3가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육아 필수 지식. 여러분 지식 없이 아이 절대 못 기릅니다. 특히 심리 지식은요, 좀 가져서 오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는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아들은 태어나면 지 먹을 거 타고 난 데다 냅두라,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늦대로 내가 잘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자기를 나독거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좀 아이 지식을 아는 게 좋잖아요. 특히 심리 지식.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갖다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 심리 백과를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봤을 때 친구랑 안 논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심리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이 잘 팔리는, 지금도 잘 팔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백과사전처럼 펼쳐놓고 애들 문제를 부모님들이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요거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저도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경보를 하면서 맨땅에 헤딩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 그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근데 얘를 딱 나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니까 올라와서 키워줄 리도 없고, 또 우리 어머니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애는 너 때는이라 그러고 계시고 애는 너무 예민해서 희한하고 병원에서 날 달달 볶고, 정말 저는 맨땅에 헤딩이 무엇인가를 그때 처절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애 둘을 낳아보니까 이 둘은 유전자가 같아도 이렇게 애가 다르구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요거를 겪으면서 이제 아이 기르면서 오늘도 무사히가 제 한동안의 기도의 제주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넘어가자고.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 의식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이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참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터져도 큰일만 안 나면 되고 빨리 수습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지, 뭐 계획을 크게 세운다거나, 우리 애가 뭐 아주 저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홍경보 때문에 그걸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비굴하게 빌어야 될 때도 많았고, 너무너무 혼자 불안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많았는데, 많은 부모들은 그게 싫어서 또 힘들어서 젊은 세대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는데, 저도 물론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꼭 무지무지 힘든 게, 애들 때문에 힘든 게 15년이면 끝이거든요, 여러분. 만 15세 되면요, 뇌가 다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손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15년만 내가 고생을 하면 너무나 든든한 우리 아이들이 자라거든. 난 이것만큼 훌륭한 일을 사실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요즘 저출산 정책께서 요새는 너무 아이 낳는 거를 국가 자원화하는 생각인데, 저는 정말 그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 낳는 기계야,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날래, 애 가질래, 오케이.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이만큼 가치로운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뻐 보이고 여러분 애기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제가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저는 우리 아들 둘, 특히 큰 애는 어려운 애, 또 안 어려운 애 다 길러보면서, 야, 부모 마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게 참 훌륭한 일이구나. 물론 강아지 끼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 인격체를 내가 도와서 기른 거냐. 물론 걔가 다 자란 거는 한데, 그래서 내가 버텨주니까 이놈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 또 딴 사람 돕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업 생활을 한다는 건 딴 사람 돕는 거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국가에 애국하기 위해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가치를 찾아가는데 최고가 우리 애기 갖는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뭐 애들은 뭐 어떤 카페에 못 들어가게 하지를 않나, 또 애가 힘들면은 막 부모만 탓하는 이상한 문화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육아가 기쁨이 될 수 있고, 저처럼 육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깨달음이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가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저처럼 아마 전도사가 될 거예요. 애 낳으라고. 그리고 애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전 정말 그럴 마음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애 다 키웠기 때문에 다른 애들, 힘든 애들 정말 길러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아이 하나하나가 그 집안에, 요새 양쪽 집장 합쳐갖고 애 한둘밖에 안 낳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슨 거 쫓아오세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국가적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기쁨과 성장으로서는 자녀를 낳아보고 한 인격체를 길러보는 거 따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저는 다행히 제가 직장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회가 엄청 바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다 1990년대 생들이거든요. 그때 기를 때랑 지금 아이들이랑 정말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IMF 직후에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우리 큰아이 4학년 때인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제가 왜 스마트폰 얘기를 하냐면요,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그냥 그 전까지만 핸드폰은 있었어요. 전화만 거는. 그거는 애들한테 큰 문제 없었어요. 아이폰으로 그거를 스마트폰 하면서 온갖 정보로 거기서 나오고 하면서부터
저는 정말 그거하고 전쟁을 벌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리하게는 만들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세상에만 갇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이폰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살아라 그러면은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단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기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미 뇌가 다 자라가지고 하니까 그런 대로 지각이 있는데 우리 애기들은 아날로그식의 삶이 없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넘어와서 그냥 이걸로 다 되는 세상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그게 꼭 나쁘지만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뇌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아기들은 한두 가지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보다 오감을 다 보는 게 뇌발달에 좋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만져야 되고 친구랑 경쟁해서 이겨봐야 되고 미친 듯이 뛰어서 운동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애들이 요즘에 이거를 좀 줄이고 다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디지털 게임을 통해서 오히려 오감을 불러들이겠다 하는 건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아무래도 임팩트가 약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는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길러야 될까, 아니면 얘들이 갖는 미래 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자질을 꼭 지켜줘야 될까,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아기 기르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시간 없잖아요. 신문 사설은 보세요. 그냥 그러면 각 신문사들의 주간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위켄드판이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거기 보면은 최신 지견에 대한 뭐 새로운 책, 그다음에 트렌드 그 다 나와요. 시간이 없잖아요. 육아 때 저도 바빴으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문 사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클리 그 뉴스페이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슉슉 보는 게 여러분 요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이렇다는까요. 원래 이게 2013년에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들이 40%가 없어진다는데 요즘에 60%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교육시키잖아요. 그 지식 써먹는 애 30%도 안 돼요. 자, 이런 시기에 살기 때문에 애들한테 암기 귀신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기들은 직업을요 2-3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변곡점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 흐름을 탈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특히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부모가 중요한데요. 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저는 일단은 요즘에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큰 화두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변곡점으로 바뀌어야 되고 직업도 바뀌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많이 계약할 텐데 그럼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야 되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이걸 잘해. 아, 나는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애들 때보다 더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고 탄력적이라야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제가 1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요. 딱 말씀드리면 어릴 때 귀 기울여 들어주면 돼요. 애 말을 들어줘야 얘가 그걸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갖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자아 정체성이나 셀프 이스팀이 어릴 때 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나쁘면 끝장이거든요. 한 인간으로 제대로 뭐 성장 못합니다. 사춘기 때 우울증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엄청난 논문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셀프를 길러줄까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한 방법이 있어요. 머리도 좋아지는 방법. 여러분 당장 쓰세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어릴 때는요 뭘 자꾸 사달라 그래요. 우리 애들은 자동차, 나 정말 온갖 자동차를 요 작은 거 큰 거, 여자아이들은 인형, 소꿉놀이. 근데 중요한 게 똑같은 거 자꾸 사달래.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딱 명령을 내려요. 엄마 생각에 말이야, 똑같은 거 자꾸 사달라는 건 괴로운 일이다. 돈 낭비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너가 장난감 살려면 엄마 설득시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떡하냐, 막 머리 굴리다가 똑같은 자동차 계속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 작은 놈아 가지고 엄마 바퀴가 달라. 바퀴. 아, 그 바퀴가 달라? 아, 그러네. 가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얘가 어필하지 않으면 점을 잘 안 줬어요. 대신에 걔가 합리적으로 날 설득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그때 고모가 애들 참 이뻐했는데 고모 아이들이랑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자 뭐 사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딱 하나만 골라요. 그래서 야 더 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모가 사줄게. 근데 우리 애들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집 애들은 한 개만 고를까? 너무 당연하죠. 필요하고 얘기하면은 확실하면 사주는데 뭘 또 사요. 자, 이렇게 기르면은 애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이유를 대느라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듣는 거구나. 그것만 여러분 열심히 그러니까 애가 막 아파 그러면은 어디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팠네.
그래서 누가 어떠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 막 호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랬구나. 이거 들어만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애들 여기서 커요. 근데 자아 정체성이 공부는 많이 해도 안 되는 애들 어떤 애들 어릴 때 엄마가 해라. 자꾸 엄마 주도 좀 시키잖아요. 그럼 애가 스스로 해볼 경험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뭘 느끼고 내가 결정했을 때 뭐가 나고 전혀 몰라요. 그런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랑 한판 붙어서 오면은 제가 정말 황당해요. 왜냐? 이거 어릴 때 길러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자아 정체성은 한 6세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한 70% 이상 형성이 돼요. 내가 누구고 내 선호도가 어떻고 내 기분은 어떻고 나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대충 결정이 돼서 가요. 하지만 교육이나 그걸 통해 30%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 코어 내가 누구다는 거는 여러분 영유아기에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를 가는 거예요. 어쨌든 미래에는 특히 이게 엄청 중요하다. 왜? 지가 너무 많은 걸 결정해야 돼 인간으로서. 대충 하는 거는 기계가 다 해줘.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애들이 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인 교감을 기계하고 하지 인간하고 잘 못해가지고 애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옛날의 아이들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나 다른 사람 마음 알아차려서 함께 가는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문제를 여러분 꼭 해결하세요. 그것도 아까 제가 하신 대로 애가 뭐 그러면 그 물건 살 때만 물어볼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다 그래도 어머 기분이 안 좋았구나. 야 엄마도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왜 안 좋았을까?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얘가 공감하는 애를 엄마한테 막 갖다 때려요. 그러면 돌전에 말 못하는 애기는 어떠냐? 걔들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웃으면은 공감 능력이 생기고요. 7, 8개월 때 도리도리 짝짝꿍 열심히 하면 생겨요. 그리고 돌 좀 전에는 애 말을 모방해주면 생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논문들 제가 한 30개씩 다 붙인 얘기들이에요. 다 실험에서 끝난 얘기고 그래서 육아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아이 기르실 때 특히 이제 2, 3살 되는 아이들은 특히 엄마 설득해봐. 어우 네가 그랬구나. 오늘은 슬퍼 보이네 왜 그럴까? 아니면 음식 하나를 잘 못 먹어도 어머 이거 왜 안 먹어? 쓰니? 그럼 먹어보고 엄마는 단데 왜? 애가 안 먹는다 그럴 때도 그냥 안 먹어 하면 끝나지 마시고 무슨 맛이길래 안 먹냐 같이 먹어보고 그러면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만 안 먹냐. 자 이렇게 하는 엄마랑 야 먹어! 안 먹으면 야단친다! 이런 엄마랑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대부분 엄마들 급하니까 후자를 많이 택하시는데 여러분 아기 때는 선택권을 많이 주고 지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받는 것만큼 훌륭한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를 위한 필수지식 여기 많이 쓴 거예요. 제 책을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두뇌 발달의 지식, 애착에 대한 그다음에 아이 객관적인 평가. 이게 이제 무서워하거든요. 엄마들 요즘에 지능 검사 이런 거를 병원에 와서 무서워서 이렇게 못 하니까 이제 야매로 이상한 데 가서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외우실게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7학년에 종합심리검사 같은 거 좀 하면 좋아요. 소아정신과 가서. 그때는 뇌와 심리를 다 보는 데 가서 얘 IQ가 얼마고 집중력이 얼마고 지금 심리 이슈가 뭔지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147에 당해가지고 엄마가 또 하냐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길거든요. 그러면 사춘기 때는 애가 사춘기 어떻게 겪을지 뭐가 이슈인지 알 수 있고 4학년 때는 일생에서 지능이 제일 정확해요. 인지기능이. 1학년 때는 얘가 학교 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괜히 제가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제대로 쓸 때 쓰라고 애들 병남은 정신과 오지 마시라고 아까 맞죠? 여러분 이 다 썩어 빠질 때까지 치과 안 가지 않잖아요. 조금만 거 못하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괜찮아도 좋고 멀쩡해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내 아이의 마음과 이 뇌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저는 종합심리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판매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건 더 중요하고 내 아이 객관적으로 좀 보자. 그다음에 연령별로 심리 발달. 지금 사춘기는 뭐가 이슈가 내가 좀 쭉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는 요거 이거 해야 되고 막 이거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인데요. 제가 다시 엄마들이 어떻게 좀 아빠들이 바뀌면 좋겠나 책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애한테 확 소리 질렀다가 해서 실수도 하고 자기를 용서하세요. 저도 사실 우리 애들한테 4학년 때 물어본 적 아주 기억나요. 예, 엄마는 어떤 게 좀 단점이니? 막 그랬더니 우리 아들 둘 다 너무 기가 막혀요. 엄마는 기분 변화가 좀 심하고 너무 기준이 높아요.
저는 애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지 몰랐어요. 제 기준이 좀 높죠. 왜냐 걔들 입장에서는 제 기준이 한 정겨울동 버전이었기 때문에 걔들은 이러고 있었고 제가 기분 이게 있어요. 그게 정신과 의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봐야 돼. 그걸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엄마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특히 여러분 참아야 하는 순간 참고 잔소리 튀어나와야 입각 다물고 그거 잘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